네팔 북부 고산지대에서 발생한 기습 홍수로 우리 국민이 실종되고 고립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났습니다. 네, 당시 사고 현장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거대한 토성류가 덮쳤을까요? 정혜윤 기자와 함께 네팔 참사의 원인과 지구적 기후위기 경고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사고가 난 지역, 이 네팔 지역이 중국과 네팔의 국경이 맞닿은 곳이죠. 네, 맞습니다. 네팔은 중국 티베트 지역과 맞닿았기 때문에 북쪽으로는 고도가 높고요. 그리고 인도와 국경을 이루는 남쪽 지역은 비교적 고도가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네팔의 국토는 히말라야 산맥과 가까운 곳부터 히말과 파하드 그리고 테라이 지역으로 구분을 둘 수가 있는데요. 고도에 따라서 구분을 본다면 서로 다른 날씨와 그리고 생활 양식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도가 높은 히말 지역의 경우는 온도와 이제 많은 적설을 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에베레스트 지역이 지금 히말 지역에서 이제 특성을 이제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역의 경우는 트레킹이 좀 그렇죠. 유명합니다. 그리고 중간 지역이죠. 이제 파라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으로 이제 카트만두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기후는 비교적 온화하지만 날씨 변화가 좀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테라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도와 맞닿았기 때문에 이제 환경과 문화가 좀 비옥한 땅을 좀 갖고 있고 그리고 농업에 좀 유리하고 아열대 기후의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 사고 발생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히말라야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고산 지역인데 그리고 이제 피해 지역 같은 경우는 토사가 밑으로 좀 쓸려 내려왔기 때문에 중간 지역입니다. 파하드 지역에 이제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형적인 특성을 좀 짚어봤는데 네. 그러니까 사고 당시에 지금 날씨가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았다고 전해졌어요. 그런데 네네. 이렇게 대규모 홍수나 산사태, 토성류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 참사의 가장 큰 특징이 이제 비가 내리지 않았고 맑은 날씨를 보인 게 좀 특징인데요. 수력발전소 공사 현장을 집어삼킨 이 거센 이 물길, 이 발단 지역은 수십 킬로미터 떨어졌던 해발 수천 미터 지역의 고지대입니다. 초기에는 규모 4.4의 지진이 일어났던 게 아니냐 이런 원인을 좀 지목을 했었지만 지진파와 이제 위성 자료를 좀 분석을 했더니 지진이 아니었고요. 사실 이제 지진 정도의 이제 산사태를 일으켰던 산사태가 원인이었고 이제 거대한 빙하와 이제 암벽 덩어리가 이제 통째로 무너지면서 지진 정도의 충격 자체가 규모 5.2 정도에 달하는 강력한 지진파를 만들어냈던 것이 원인으로 좀 지목이 됐습니다. 이 정도의 사실은 이 미국 지질조사국에서 추가 분석을 통해서 지금 밝혀졌고요. 네, 결국 이제 지질학적 지진이 아니라 기후 변화가 부른 순수 이제 빙하 그리고 암석 붕괴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보통 이런 재난은 빙하가 녹아서 생긴 호수가 터지는 빙하호 붕괴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는 뚜렷한 호수가 없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현장 상류 지역에 뚜렷한 이제 빙하호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대신에 이제 암석 빙하와 그 산체 내부에 그런 암석이 통째로 무너져 내렸던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이제 고산지대 땅 속에는 이제 흙과 얼음이 적게는 20% 그리고 많게는 80%까지 뒤섞여 있는 걸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영구 동토층 이 속의 얼음이 그동안 바위를 좀 단단하게 결합해주는 천연 접착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지역으로 급격한 기온 상승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얼음이 좀 녹아내리면서 바위와 빙벽이 이 지탱력을 좀 잃고 한순간에 좀 붕괴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히말라야 특유의 좀 지형 구조가 재난을 키운 것으로 보이는데 무너져 내린 이 거대한 정혜연 기자 잠시만요. 저희가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네팔 홍수 관련 우리 국민 피해 긴급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데요. 모두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앞서서 현장 스케치를 전해드렸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홍수 관련 우리 국민 피해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모두 발언이 지금 앞서서 진행이 됐는데 관련
내용을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수석 보좌관 회의도 수년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긴급 회의를 챙기고 있는데요. 관련 화면이 들어오면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까지 국민 실종이 좀 있는 상황이어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는 긴급 지시가 내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실종자 가족들이 이제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영상이 다시 들어오면은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최소 165명이 숨지고 1,300여 명의 실종자가 나온 상황인데요. 관련 정부 대응은 들어오는 대로 속보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희가 이제 돌발 홍수 얘기 좀 하다가 끊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토성류가 사실은 이제 돌발 홍수를 일으킨 건데 좁은 상류 지역, 그러니까 V자 이제 계곡이었잖아요. 네. 이제 빙하호가 이제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 지금 엄청난 토성류가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중간을 막았다가 위에서 흘러내리는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겁니다. 거대한 빙하와 토석이 좁은 상류 협곡의 물길을 가로막으면서 순식간에 이제 임시 그 천연댐을 만들었다가 상류에서 차오르는 물의 수압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 댐이 일시에 터지면서 V자형 좁은 협곡을 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타고 내려오면서 파괴적인 이 초강력 토성류로 돌변하면서 하류의 이 공사 현장까지 저렇게 덮치게 된 겁니다. 네. 지금 네팔의 기후적 특성,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몬순 기후이고 흔히 얘기해서 이제 우기인데 이번 사태를 키우는 좀 그것도 영향이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뭐 확실치는 않지만 가능성은 있는 상황입니다. 네팔의 경우에는 6월부터 8월까지가 여름 몬순 우기 기간에 해당하는데요. 이 석 달 동안 연간 강수량의 무려 이제 80% 이상이 집중되게 됩니다. 사고 당시에 지금 며칠간 비가 멈췄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렇다 하더라도 폭염과 호우가 지금 반복됐기 때문에 산간의 토양이 물을 좀 가득 머금은 집안 포화 상태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이 지역의 특성상 티베트 고원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맞닿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벵골만이랑 인도양 쪽에서 이 지역은 항상 이 고온다습한 공기가 히말라야 산맥의 급경사면을 타고서 솟구쳐서 좁은 지역으로 강한 호우구름을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날 때는 지형 효과 때문에 약해진 이 그 산체 사면을 타고 그 강우 구름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산 비탈길. 비탈길 쪽으로 견디지 못하고 이 약해진 지반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대한 빙하가 폭탄과 같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온난화 때문에 이런 빙하가 너무 갑자기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온난화 때문에 히말라야 주변으로 빙하가 녹는 속도가 과거보다 한 2배 이상 빨라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계적 학술지에서도 21세기 들어서 히말라야 빙하가 녹는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런 현상 때문에 과거에도 인도와 네팔 주변에서 실제로 이런 사례가 관측된 사례가 있습니다. 2013년 6월에 인도 이제 우타라타드 주에서 이 몬순과 고산 이 빙하호 붕괴가 겹치면서 5,700여 명이 사망 실종되는 대참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2023년 9월에도 네팔 카드만두 분지에서 하루 최대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관측 이래 54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빙하나 고산지대 붕괴 위험이 이곳만이 아니라 만년설 품고 있는 산들이 많잖아요. 세계적으로 조금 암시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이 전지구적인 온난화 때문에 세계 이제 주요 산맥과 그 주변에서는 이미 이런 사례들이 그런 위험에 처하는 그런 사례가 쏙쏙 나타나고 있습니다. 히말라야뿐만 아니라 남미 이제 안데스 산맥, 그리고 북미 로키 산맥, 그리고 유럽의 이제 알프스 산맥 등 이 빙하와 만년설을 품고 있는 산맥
전역이 이 똑같은 이 붕괴 위험에 노출돼 있는 이 상황입니다. 예. 또 캐나다 북부와 시베리아, 몽골 고원 등 이 대부분이 이제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는 이 동토대가 발달한 이곳에서는 땅 속에 얼음이 녹으면서 도로와 건물, 이 집안 등이 이제 주저앉는 그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예. 이제 홍수도 무섭지만 장기적으로는 물 부족 현상까지 피해가 발생하는 그런 장기적인 피해가 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기후 위기의 피해를 이렇게 직접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혜연 기상재난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